LA 한인의 제51회 문화의 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문화예술분과위원장 진채입니다. 2022년 임인년 발음 좀 힘든데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드디어 1월달입니다. 우리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2021년 올 한해도 아주 열심히 뛰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달 준비한 문화의 센터 강좌는 한국의 전통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좌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지영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전통 악기를 알아볼 건데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우리 악기가 뭐뭐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그 강좌를 준비한 걸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60개 종류가 넘는다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한국에 우리 전통 악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2세들이 사실 오늘 이 방송을 보면은 더 많은 거를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강좌는요. 한국의 전통 악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좌예요. 사실 이 매달 열리는 이 강좌가 1시간 강좌로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의 맛보기를 봄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할 때는 선생님과 직접 컨택을 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우리 한인의 그 문화의 센터는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시는 우리 김지영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분의 이 레저메가 사실은 이분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여러분 다 들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지영 민속학계 신하이 LA 회장님께서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작곡 이론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구포 여상에서 음악 교사를 지내셨어요. 근데 아까 회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20몇 살 그때 되셨을 때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힘있었던 시기였대요. 그래서 왜일까 하고 생각했더니 학생들이 여상 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이고 또 같이 심청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내가 그 시절이 참 좋았었지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젤료들 클럽에서 상임 지휘자 역임을 하셨고요. 라디오 서울 USA 김지영의 신나는 국악 방송을 진행하셨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플러튼에서 음악 대학 강사 외국인을 상대로 우리 국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김지영 우리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김지영 회장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작곡가 김지형입니다. 너무 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저를 알려주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비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악기, 저희 나라 악기에 아악기, 향악기 해서 한 60여 가지 이상의 악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악기들은 한 16종류 정도의 악기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뭐 5,000년 역사의 한국 음악 또 이야기, 악기 이야기 이거를 뭐 1시간 안에 하기에는 뭐 불가능하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여러분께 우리나라 악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악기는 크게는 아악기가 있고 향악기가 있고 그다음에 당악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묶어서 국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거는 일단 저희 집에 있는 악기 중에서 한 반 정도밖에 못 갖고 나왔는데요. 그냥 하나하나씩 일단 짚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진행자 그 원장님께 오늘 강의를 어떻게 할까요? 좀 깊게 들어갈까요? 아니면 얕으면서도 좀 많은 악기를 소개를 할까요?
근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우리나라 악기를 소개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 첫 번째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던 가야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금에 대해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실 경우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또 그렇지라고 또 옳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우선 이 둘 중에 여기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야금이고 어떤 게 검은고인지 물론 아시겠죠, 그죠? 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요 괴가 있는 것이 검은고고요, 6줄짜리.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가야금입니다. 12줄이죠. 근데 요즘은 가야금이 교과서에 몇 줄입니까 해서 12줄이요 하고 쓰면은 틀리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전통 가야금은 12줄이었는데 요즘은 악기들이 많이 개량이 돼서 17년도 있었다, 18년도 있다, 21년, 22, 23 그러다가 지금은 25현까지 줄이 25줄까지 늘어난 가야금을 요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현악단, 국악 관현악단에서는 이제 12줄짜리 가야금은 찾아볼 수 없고요. 보통 국악 관현악단은 25현 양손으로 이렇게 치죠. 예. 근데 이제 작곡가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25현이니까 음력이 늘어났고 하지만 소리는 나이롱줄을 쓰기 때문에 하프 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우리 가야금 소리가. 그래서 시절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 이때 요거는 제가 산조 가야금이고요. 또 가야금의 종류는 법금이라고 먼저 있었어요. 법금은 정악 가야금이죠. 궁중악을 연주해서 쓰는 법금 있고 가야고라고도 했죠. 가야금보다는. 그래서 법금이 있고 법금을 연주를 하다가 그 빠른 음악, 민속 음악을 하다 보니까 큰 법금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나온 것이 지금 보는 가야금이죠. 우리가 말하는 산조 가야금인데 보통 사람들이 가야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법금은 참고로 옆에 있는 한 이 정도 크기가 돼요. 여기 우리가 지금 대쟁인데 대쟁 정도의 크기가 이제 법금이고 모양도 양이도라고 해서 밑에 이 부줄 대신에 모양이 좀 다르죠. 그거는 또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고요. 지금은 가야금과 검은고의 비교는 가야금은 12줄 일단 산조가야금 그다음에 검은고는 6줄입니다. 차이점이. 그리고 검은고는 요 해죽으로 만든 술대라는 술대를 쥐고 그다음에 검은고를 타죠. 검은고를. 그래서 차이가 가야금은 어떻게 손으로 그냥 뜯죠. 현침에다가 손을 놓고 하지만 가야금은 술대로 이 괴라고 그러는데 16개짜리 괴가 있습니다. 이 괴를 놓고 우리가 타죠. 예. 근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감독님이 만든 춘향전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대룡과 춘향이가 늦은 밤에 둘이 앉아 있는데 그 춘향이가 검은고를 탑니다. 가야금이 아니고. 근데 그 유명한 감독님이 만든 영화에 보면 불행하게도 오게티라고 그럴까요? 검은고를 손으로 탑니다. 이거는 오게티죠, 그죠? 검은고 여러분, 검은고는 뭐라고요? 술대라는 해죽의 요게 대나무 종류죠. 요걸로 술대를 쥐고 검은고를 타는 것이 맞습니다. 예, 검은고는 손으로 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이렇게 또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 어느 노래방에 갔더니 달타령이 나와요, 노래방에. 근데 그 화면에 가야금을 쳐요. 그 화면에. 근데 가야금을 거꾸로 놓고 타는 거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야금을 여기다가 놓고 여기서 이거를 가야금을 타야 되는데 달타령에 보니까는 여기다 가야금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가야금을 이렇게 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를 내가 어떻게 국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속상했어요. 우리 자식이 왜 저렇게 나가서 잘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나. 얇은 소리랑 그 검은고 소리가 어떻게 달라요? 오케이. 검은고 이게 지금 제가 앉아서 타야 되는데 검은고는
이것만 해도 좀 시간이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하는 데까지 할게요. 충실하게. 검은 거는 앉아서 타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궁중음악을 할 때는 저희가 무릎에 올려놓고 타고 보통 산조, 민속악이죠. 그걸 할 때는 요 발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타는데 요즘은 받침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받침대 놓고 좀 간편하게 타지만 검은 거는 소리가 굉장히 남성적이죠. 무겁죠. 소리가. 그래서 이 술대로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세워놔야 되지만 보통 잡고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이렇게 좀 소리가 무거워요. 예. 그 옛날에는 그 선비들이 선비들의 글방에는 검은고가 친구같이 항상 있었죠. 거의가다.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국악의 그 문헌을 보면 검은고 악보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존돼 내려오고 있어요. 선비들이 글을 하니까 그걸 그 악보에도 옮겨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악 이론을 공부할 때는 아예 대학교 들어갈 때 검은고 실기를 하고 검은고 악보를 해독할 수 있는 시험을 보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검은고 악보를 못 보면 우리나라 고악보를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검은고로 이렇게 전성돼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양금신보라든지 유해지든지 뭐 소각원보라든지 여러 가지 악기가 전해 있지만 대부분이 다 검은고 악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야금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소리가 높죠. 그죠? 네. 그리고 이 검은고나 가야금이나 똑같지만 앞판은 오동나무를 쓰고요. 요 뒷판은 밤나무를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제가 나무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갈 것 같은데 요 그 괴는 단단한 박달나무 정도로 쓰고요. 예. 그러니까 나무에 따라서 악기를 또 많이 우리 선조들이 구별을 했어요. 만약에 태평소다 그러면 태평소는 대추나무를 깎아서 그 붉은 부분, 그 부분을 많이 썼고요. 하나하나씩 가다 보니까 갑자기 또 태평소로 갔습니다. 자, 검은고 소개는 일단 다른 악기가 많이 밀려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기로 하죠. 물론 뒤에는 돌개라는 그 조절하는 조리개가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 줄을 돌려가면서 음을 맞추는 거죠. 줄이 많이 꼬이면 팽팽해지겠죠. 팽팽해지는 얘기는 줄이 음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이 줄을 내리려면 이 돌개를 돌려서 줄을 좀 꼬여 있는 거를 풀어주면 음이 좀 내려가겠죠. 그런 종류로 하고 그것도 만약에 통치 않다면 밑에 있는 부두를 풀어서 잡아 당겨서 줄을 맞추기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검은 거에서 빠진 게 있는데 마찬가지 요 생긴 게 이름이 다도 달라요. 우리가 안족이라고 그러죠. 안족. 요 받침대를 그래서 그 기러기 안자를 써서 기러기 발이다. 기러기 발 안족. 요즘 검은 거 안족이 좀 내려가 있는데 요 안족을 받쳐서 악기를 울림통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뭐 검은 거 가야금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앞에 놓여 있는 이 도시락 같이 생긴 거 이거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까 녹화하기 전에도 몇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가 양금입니다. 양금은 말 그대로 서양에서 들어온 금이다. 악기다. 그래서 서양 말로는 지금 요즘 델시모예요. 햄머 델시모. 그 햄머를 치는 이 델시모인데 그 조선 시대 때 이게 서양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악기가. 그래서 양금이라고 지금 이름을 정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뚜껑은 요 위에 있는 뚜껑은 그냥 뚜껑이 아니고 얘가 뚜껑이 밑에 받쳐지면서 울림통의 연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양금은 뚜껑을 벗겨서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 양금은 뭘로 하느냐? 손으로 뜯느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양금채가 있습니다. 대나무를 얇게 깎은 요 양금채로 양금을 치죠.
이런 그 델시머 소리가 나는데 요즘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전통 양금이고요. 요즘은 이제 그 서양 델시머를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곡철로 요 조리개를 줄을 튜닝을 해서 음을 맞추죠. 한 음이 네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줄이 한 음이에요. 그래서 이 양금은 줄을 한 줄만 맞추는 게 아니고 만약에 황종이다, 그러니까 이 프렛을 맞춘다 그러면 네 개를 똑같은, 우리 그 기타 보면 12줄짜리 기타가 있죠. 그 12줄짜리 기타는 한 음이 두 줄씩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기타가 6줄인데 12개가 되는 거죠. 이 양금은 한 음이 네 줄씩 되어 있기 때문에 양금은 줄을 맞추려면 아주 좀 조용한 데서 신경을 많이 써서 줄을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금은 무대에서 공연할 때 굉장히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 악기예요. 지금 이 전통 악기의 양금은 요즘 뭐 지금 나오는 그 델시머는 그런 게 별로 적지만 그 전에는 무대에서 조명을 받아서 이 온도가 올라가면 줄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면 음이 다 틀려져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악기들하고의 음정이 양금이 무대에서 연주하다 보면은 음이 이게 내려가요. 그러면 다른 악기들이 거기 맞춰가느라고 좀 고생들도 했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 오동나무로 만든 이 전체가 다 오동나무고 그다음에 줄이 한 줄 음이 네 줄씩 되어 있는 거를 튜닝을 해서 이런 소리가 나는 양금입니다. 그리고 양금에 쓰는 요 주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치는 것도 있지만 채굴림이라고 해서 채를 대고서 자연적으로 흔들리는 요 완복 운동을 그대로 떨린 채로 트레몰로가 되는 거죠. 그런 기법도 양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태평소인데요. 요 태평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원래는 그 대추나무 안에 붉은 부분, 겉부분 말고요. 그거를 깎아서 만든 건데 이 태평소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우리가 보통 태평소라고 하지만 쇠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호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날라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얘가 이름이 많습니다. 왜? 그 쇠납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 발음에서 나온 건데 소이라고 그래요. 중국의 그 태평소를. 모양이 많이 달라졌지만 전제 중국에서 들어왔던 이 태평소가 우리 향락화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향락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앞에는 팔랑, 이걸 팔랑이라고 동으로 만드신 동팔랑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요거는 조롱목이라고 그래요. 요 윗부분을. 그리고 요 그 선대 피리 선은 요즘은 저희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그냥 빨대를 잘라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오리지널 선은 밀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 밀집으로 만드는 이 방법 자체가 지금 전승이 잘 안 되고 또 오래 가지를 못해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밀집을 눌러서 만드는 건데 요즘은 주로 많은 연주자들이 밀집을 쓰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소리는 이게 보통 그 바깥에 야외에서 많이 불렀던 또 궁중의 궁중 악대들도 이 태평소를 많이 썼죠. 임금님이 행차할 때 앞에서 태평소를 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치타라는 거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노란색 그 옷을 입고 그 꽁털이 2개 달린 갓을 쓰고 앞에서 나각을 불고 나발을 불고 하면서 태평소가 앞에서 그 불면서 행진을 하죠. 군대에서도 많이 썼고 또 그 종묘제례학에서 그러니까 조선 왕가의 제사를 드리는 종묘제례학에서도 정대업 부분에 그러니까는 정대업은 이제 그 무인들을 위한 그 제사 파트죠. 그 이제 뭐 종묘제례학 얘기하면 또 뭐 한 학기를 다 강의를 해도 종묘제례학 얘기가 보트편과 정대업이 있고 등가와 헌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악기 편성 그것도 오늘은 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잠깐 정대업 그 왕가의 제사를 드릴 때도 무공을 기릴 때는 이 태평소를 씁니다. 그래서 소무분ung 영관이라는 그 곡을 할 때는 태평소가 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심찬 소리고 박진감이 넘치는 소리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높은 소리가 나는 악기죠.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거 보고서는 트럼펫이냐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리드가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트럼펫 같이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만큼은 그건 아니겠죠. 태평소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악기에는 대나무가 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나무. 아까 제가 양금채를 소개할 때 대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낭창낭창하게 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앞에 있는 악기들을 보면 관악기 종류는 많은 것이 그 대나무예요. 예, 해금의 통도 대나무, 해금의 입죽도 대나무. 자, 우선 대나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대나무를 얼마나 많이 활용을 했냐면, 제가 들고 있는 요 종류들이 또 역시 대나무예요. 예? 그리고 피리의 서도 또 대나무입니다. 물론 대나무의 종류는 다르죠. 요거는 신우대라고 그러고, 피리를 만드는 대는. 그다음에 꽹과리채나 궁구리채에 쓰는 요거는 대나무의 뿌리 부분이에요. 대나무 뿌리. 그래서 대나무 뿌리를 곱게 펴서 이렇게 꽹과리채나 장구 궁구리채로 쓰죠. 그다음에 신우대 말고 요 피리 요거가 이제 신우대라는 거고, 신우대를 깎아서 만든 게 피리의 섭니다. 여러분들 피리라고 하면 보통들 일반적인 대명사로 퉁소건, 단소건, 그거 피리야. 아니면 단소를 보고서도 그거 퉁소야.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피리는 향피리예요. 향피리. 요거 조금 얇은 거는 새피리입니다. 요건 새피리, 요거는 향피리. 그래서 요 피리를 보통은 피리는 그냥 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피리 서라고 그러는데, 이게 리드죠. 서양말로. 피리의 그 설을, 이거 서라고 그러는데, 설을 이 피리의 관대에다가 그냥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리를 분다 그러면 그냥 뭐 단소같이 그냥 부는구나가 아니고, 피리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설을 여기다가 뒤틀어서 끼워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죠. 그러니까 잘못 처음에 배울 때 피리는 물고 불다가 이게 빠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비기너들은. 그래서 이렇게 피리를 불다가 갑자기 이게 빠지면 모양이 참 우습죠.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피리 배울 때는 뭐 몇 번 이렇게 서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만 연주자들이 이 피리를 안 빠지면서도 바이브레이션 요성을 하면서 이러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한 재능이죠. 그럼 피리 소리가 어떻게 날까? 피리는 앞에 보통 7개가 있고요. 뒤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피리는 다 손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서도 이거를 깎아야 돼요. 이런 통나무, 대나무를, 신우대를 이렇게 칼로 일일이 이걸 이렇게 깎아야 됩니다. 서를. 깎은 다음에 소리가 나게끔 연주자 자기 입에 맞게 더 얇게, 더 칼로 쳐내죠. 그다음에 쪼개지지 말라고 위에다가는 이렇게 홍사로 줄을 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대나무기 때문에 갈라지겠죠. 그래서 위에를 이렇게 촐라맵니다. 촐라매고 설을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 껴서 그 다음에 연주를 하죠. 그럼 어떤 소리가 나냐면, 한번 기본적인 소리만 불기 전에 제가 지금 물에다가 불려놨어요. 안 불리면은 소리가, 얘가 그냥 리더가 두 개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피리 연주자들은 불기 전에 물에다가 불려놓죠. 그 얘기는 색스폰이나 클라리넷, 오보, 서양 악기들도 사실은 연주하기 전에 연주자들이 물에다가 이거 불렸다가 연주를 하죠. 여러분들이 색스폰 주자 그냥 색스폰 하는 게 아니고
클라리넷이나 마찬가지 다 그 리드를 불려놨다가 장착을 해서 그다음에 연주를 하죠. 피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물에다가 불려놨던 설을 너무 많이 불렸나 봐요.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그 투박하면서도 굵은 소리가 나죠. 제가 본 건 지금 향피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더 굵은 거 새피리가 있는데 새피리와 향피리의 차이는 요거는 새피리는 그야말로 새, 가느다란 새죠. 그래서 방중악, 방에서 할 수 있는 현악기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줄풍류라고 그러는데 줄풍류 음악을 할 때는 요 새피리를 씁니다. 그리고 보통 민속악이나 우리가 민요가나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 향피리예요. 그다음에 이 외에 당피리라고 있는데 당피리는 대나무 같이 이 통대를 그냥 써서 쓰는데 제가 오늘은 준비를 안 해갖고 왔습니다. 새피리, 당피리, 피리도 두 가지가 있고 피리 뭐라고요? 설을 항상 여기 분리했다가 껴서 부는 게 피리입니다. 아셨죠? 제가 이따가 질문할 거예요. 피리는 어떻다고요? 서가 있는 거죠. 대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제가 피리를 소개했는데요. 대나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여기 집에서 단소도 있고 단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오른쪽에 갖고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단소 좀 길죠. 요거는 평조 단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음이 단소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담아가서 불었을 때 단소는 서양 음악에서 A 플랫이 나죠. 중요 소리가 나요. 근데 평조 단소는 황종 소리가 나요. E 플랫이 나요. 네. 그래서 보통은 단소하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단소를 얘기하지만 평조 단소라는 것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 큰 거는 뭐지? 저게 퉁소인가? 퉁소는 아니고요. 평조 단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줄들을 죄다 매놨어요. 대나무 여기다가 이거는 대나무가 오래되면은 이게 터져요. 터진다는 얘기는 갈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 때 만들고 나서 줄로 여기 이렇게 군데군데를 감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기가 안 갈라지겠죠. 물기가 들어가고 숨이 들어가서 침이 고이고 하면 이 어느 날 갑자기 짝 하고 갈라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막아놨고요. 그다음에 제 단서를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구멍이 요 중간에 여러 가지를 메꿨다가 뚫었다 지금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연주자들이 그 악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 우리 음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루 대놓고서는 선생님 자기네가 가 있는 대로 그냥 뚫어요. 그런데 연주자들이 볼 때는 음이 안 맞거든요. 갖고 와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중에서 파는 그 대나무 단소는 제가 사는 거를 초보자들한테는 사지 말라고 그래요. 사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단소를 쓰라고. 오히려 가격도 싸고 음정도 오히려 이 대나무 잘못 싸우는 것보다는 플라스틱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죽이라고 그러는데 대나무 종류도 그 까마귀 옷자죠. 검정 대나무니까 대나무가 아까 말했듯이 신우대도 있고 또 해죽도 있고 이 검은 거 쓸 때 같이 그다음에 요거 같이 오죽도 있고 황죽 노란색도 있고 반오죽도 있고 그다음에 이 보통은 악기의 재료로서는 뿌리 부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 대나무의 뿌리 부분은 살이 두꺼워요. 이게 대나무가 그래서 더 연글고 야무진 소리가 나죠. 위에 때 얇은 것보다는 그래서 보통 악기들을 보면 밑에가 이렇게 좀 모양이 이상하게 좀 둥그스름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다 대가 있는 뿌리 부분이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땅에서부터 내려가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잘라서 대나무를 이걸 진을 빼고 대나무에서 나오는 진을 돌려서 빼고 또 대나무가 항상 곧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대나무 그리면은 곧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곧지가 않아요. 이파리가 나오는 데마다 지그재그로 이렇게 대나무가 올라가요. 그래서 악기를 만들려면 그거를 물에다가 삶아서 다시 이 틀에다가 놓고 똑바로 악기를 피죠. 그래서 곧게 악기를 핀 다음에 다시 뭐 소금물이나 그전에는 오줌에다가도 담갔지만 그래서 짠 물에다가 놓고 또 진을 빼고 또 숯불에다가 놓고 마디마디에서 나오는 진을 불에다가 이렇게 달구면서 지글지글 나오는 그 진을 또 빼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하나의 악기 재료가 생기는 거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나무 갖다가 구멍 뚫으면 얼마 못 가서 악기로서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이 대나무들 그 중에서 이것은 지금 오죽 단소입니다. 그래서 이 단소는 보통 단소는 어떤 분들은 제가 단소를 불면 뱀 나온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청아한 소리가 납니다. 한번 단소 소리 들어보시겠어요? 네, 대금하고는 좀 맛이 다르죠. 단소는요. 저음 부분이 그렇게 너무 저음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뭐 고음까지는 아까 조금은 안 올렸지만 고음까지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그 청태주, 청임종까지도 청중료까지도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는 좀 비슷해요. 그죠? 다 오죽으로 크기도 비슷하고 그런데 부는 방법이 요거는 횡적이에요. 횡적.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옆으로 분다는 얘기죠. 이름이 뭐냐?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래 전에는 소금과 당적, 당나라에서 왔던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던 적이다. 그래서 당적이라고도 많이 썼죠. 그래서 두 가지를 뭐 당적이다, 소금이다 뭐 했지만 요즘은 보통들은 소금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작기 때문에 소금. 그다음에 여기서 보이듯이 큰 거, 이 큰 거는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대금이죠. 큰 대자. 그다음 대금. 그다음에 중간에 중금이 하나 있었어요. 중금. 근데 요즘 뭐 연주 잘 안 하지만 대금, 중금, 요거는 소금. 그러니까 대중소 이렇게 돼 있죠. 요 소금은 아마 그 서양 오케스트라에서 얘기하면은 피콜로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굉장히 높은 음이 나오고 연주자도 서양 오케스트라도 그 피콜로는 연주자가 한 명이죠. 그죠? 우리 그 국악 관현악단에서도 소금은 연주자가 대금은 뭐 2명, 뭐 4명, 5명, 뭐 10명까지도 뭐 얼마든지 가지만 소금 연주자는 한 명입니다. 국악 관현악단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나고 운지법 자체는 대금하고 똑같아요. 대금보다 한 옥타브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3간을 막았을 때 황종이 나온다. 그러면 대금도 크기는 크지만 한 옥타브 얕은 그 황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한테 대금을 하겠다는 학생들한테는 손이 안 잡히니까 대금이 이제 이게 구멍이 넓어서 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소금을 연습을 하게 하죠. 소금으로 연습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몸이 자라고 손도 더 커지면 그때 대금을 잡고 대금을 연주하게끔 해요. 자, 요거 좀 소금 소리는 제가 제일 높은 소리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그 관현악기 중에서. 네, 이렇게 좀 굉장히 그 하이 피치가 나는 소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소금도 뒤에 아까 얘기했듯이 뿌리 부분, 뒤에 뿌리 부분을 많이들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할 게 대금인데요. 대금은 대나무 중에서도 쌍골죽이라는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쌍골죽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대나무 중에 대밭에 가면 사실 옛날에 병들었던 그 대나무라서 이게 보이면은 그 전에는 다 잘라버렸대요. 요즘에 얘가 퍼지니까. 근데 요즘은 귀하기, 구하기 힘든 이 쌍골죽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 대나무 양쪽으로 홈이 파져 있는 거예요. 보통은 대나무가 이파리 나오는 쪽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쌍골 양쪽에 골이 파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 쌍골죽은 대나무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살이 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나무 중에서도 이 쌍골죽이 대금 만들기에는 아주 적적인 악기입니다. 뭐 잘 만든 악기는 뭐 부르는 게 값이고요. 대부분은 악기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만드는 거 저희들은 연주자들은 잘 믿지를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연주자들이 다시 뚫어야 되니까 자기 입에 맞게끔. 그래서 그냥 그 대나무만 나 주세요. 대나무만 공방에 가서 그러면 악기는 연주자들이 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제가 아까 소금을 먼저 가르친다고 그랬죠. 대금은 이 잡는 간격이 이 구멍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손이 작은 사람들은 이 구멍을 다 막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구멍과 구멍 사이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금, 요 작은 거 갖고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손이 커지면 그 다음에 대금을 잡고 그런 연습들을 했죠. 근데 이 대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그 반짝반짝하는 요 부분이 있죠. 요 청가리개라고 그러는데 대금이 여기가 취구고요. 입을 대고 부니까 취구, 그다음에 요 밑에가 청가리개, 그다음에 구멍이 있고 끝에가 칠성공이라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요 대금의 음정을 조절하는 구멍이죠. 그래서 아카케본 같은 데는 이게 뭐 어떤 경우는 5개까지도 나와 있지만 보통은 요즘은 2개 뚫고 아니면 2개도 그냥 꼭 칠성공 그 음정 조절보다는 그냥 모양새로 뚫는 경우도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음정을 이 구멍을 뚫었던 음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도 뚫어봤다가 안 맞으면 2개 뚫고 또 안 맞으면 3개 뚫고 해서 음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뚫는 공이죠. 칠성공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시간이 이제 급해지니까 제 말이 자꾸 빨라지네요. 죄송합니다. 요 위에 청공이라고 구멍을 더 뚫어놨어요. 요렇게 요 청공은 여기서 보이는 요 갈대청을 요 갈대청을 악교로 해서 요 열린 구멍에다가 요걸 바릅니다. 이렇게 그 구멍을 막아요. 지금은 그러면 요 대금을 고음을 올라갔을 때 지금은 제가 여기 청을 안 발랐지만 발랐을 때 여러분들 대금 연주를 들어볼 때 삑 하는 소리가 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청을 이제 떨리는 소리인데 그 청이 저음에 가서도 물론 떨리지만 또 너무 많이 청이 떨리면 좀 흉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반지를 하나만 끼면 예쁜데 만약에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10손가락에다 반지를 다 꼈다. 10개를. 저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반지는 하나만 끼면 참 예쁠 텐데 10손가락에다 다 반지를 꼈다. 뭐 좀 그렇습니다. 이 대금은 여기 이 청공을 여기다가 붙였을 때 삑 소리가 나는데 너무 청 소리가 많이 나면 그것도 너무 많으면 과하면 좋지 않듯이 적당한 사이.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대금을 불다가 총소리가 높은 총소리가 픽하시 났을 때 콧등이 찡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그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이 대금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단소와의 비교는 단소는 굉장히 그 맑고 밝고 청량한 음이 나는데 대금도 물론 맑은 소리가 나지만 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변화가 심한 악기. 그러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높은 청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그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악기가 이 대금입니다. 근데 단점은 구멍이 너무 넓기 때문에, 정악대금인 경우에 좀 그래요. 그래서 손이 이게 구멍을 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함부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악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온 악기가, 아까 가야금이 법금이 커다란 법금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빠른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산조가 나왔고, 그러니까 산조를 연주하기 위해서 산조 가야금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쓰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불편하구나. 그래서 대금도 산조 대금이 신하위 대금이라고 하는데, 요거보다 더 적은 대금이 요즘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궁중악을 위한 신하위 젖대고요. 그러니까 대금 중에 우리가 보통 젖대라고 그러죠. 만파식적. 그리고 요거보다 더 작은 게 있는데, 그거는 신하위 젖대 또는 뭐 산조 젖대, 민요 젖대, 민요 대금, 이렇게 해서 짧은 거, 구멍도 좀 좁고 산조같이 빠른 음악을 연주하기 좋게끔 했을 때 연주하는 거죠. 그게 바로 크기가 요런 거죠. 크기가 좀 다르죠. 그죠? 요게 좀 길고 얘가 좀 짧죠. 요 짧은 요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신하위 대금이에요. 마찬가지 천공이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총가리가 있고, 대신 구멍이 좀 작죠. 역시 쪼개지지 말라고 줄을 갖다 이렇게 마디마디에다가 내놨습니다. 그리고 악기 재료도 쌍골죽이고요. 양쪽에 이렇게 파져 있죠. 살이 굵고. 그러니까 대금도 신하위 대금이 있고 정악 대금이 있다. 가야금도 산조 가야금이 있고 정악 가야금이 있다. 근데 요즘 이런 대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구멍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너무 이게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악기점에서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멍과 구멍 사이를 좀 잡기 좋게 편하게 만들었어요. 밑에다가 한 판을 더 달아갖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제 그 학교에서도 이 개량 대금을 이제 쓰게끔 많이 권장하는데요. 운지법은 굉장히 쉬워졌죠. 구멍이 가까워졌으니까. 그리고 연주하는 데는 굉장히 편하게끔 좀 개량을 했습니다. 네. 뭐 그 개량 대금까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개량된 거가 또 뭐가 있을까? 또 있습니다. 단소도 개량된 게 나왔는데, 이거는 조상한 얘기지만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평론가 입장에서 아니면 뭐 학교 선생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보를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없는 이 짧은 시간에. 보통 단소인데 이 단소가 소리 내기가 어렵거든요. 요 치구에서 소리 내기가, 소리가 냈다 그러면 우리가 반 배웠다 그러는데, 소리 내기가 어려워서 어떤 분이 요런 그 마우스 피스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소에다가 이걸 끼워서 이렇게 그냥 불어라. 그 리코더 불듯이 그렇게 했는데, 아이디어는 좋지만 우리 음악을 표현하기에는 이거는 적당치 않다고 봐요. 이거를 할 바에는 오히려 서양의 리코더를 부는 게 더 낫죠. 리코더 단소같이 구멍 4개 뚫어놓고 불면은 되죠.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제 이론은 이거는 리코더 같이 그냥 부는 기능밖에 없어요. 소리가 나오는 기능밖에, 얘는. 근데 우리 음악은 아까 제가 가야금 그 설명할 때 또 이제 좀 빼먹었지만, 우리의 악기에는 농연이라는 게 있어요. 요성이라는 게 있다고요. 서양 말로 바이브레이션. 그런데 그래서 그게 여관법이냐 경환법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음악의 특징이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거를 표현을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음악은 흘리고 밀고 전성과 퇴성 그런 그 흘리고 미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음을 밀었다 올렸다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못하죠. 다시 돌아가서 제가 요성과 바벨 농연이 나왔을 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음악의 특징은요. 제가 오늘 강의 중에 포인트 중에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음악은 농연이 없이는 우리 음악을 말할 수가 없어요. 민속악이 됐건 궁중악이 됐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음을 쳤을 때 서양 음악은 그냥 음과 음으로 아까 양금같이 그냥 그 음만 땅땅 나오죠. 근데 우리 음악은 자 보세요. 이게 아니고 들리십니까? 이렇게 농연을 해주는 거예요. 농연을. 예. 그러니까 음을 치고 나서 이 항상 왼손이 농연을 우리나라는 해줘요. 가야금이 됐건 검은고가 됐건 아쟁이 됐던 관악기도 마찬가지. 관악기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피리도 마찬가지, 단소도 마찬가지, 대금도 마찬가지. 음이 그냥 한 음만 치는 게 아니고 그 음에서부터 3분의 1, 4분의 1음까지 이런 그 요성이 들어가는 게 우리 음악이에요. 우리 음악. 그래서 양금이 대중화가 못 됐던 거가 양금, 데스모 얘는 음만 치는 거거든요. 땡땡땡 거리고 그게 우리들의 정서에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정서에는 우리 정서는 또 얘기하지만 요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성이 아까 단소에서 이 계량 단소는 그 요성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오늘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그 음악사, 음악의 내력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갈 수가 없죠. 나중에 또 뭐 시간이 되면 또 여러분들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악기 얘기를 하러 나왔으니까 악기 얘기만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거가 요거는 아쟁이라고 그래요. 아쟁인데 요즘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게 그 산조 아쟁을 많이 보시죠. 텔레비에서 보거나 연주자들이 민속악 할 때 이 아쟁이고요. 이 옆에 있는 거 이것도 역시 아쟁이에요. 아쟁인데 그 궁중악 할 때 쓰는 대쟁이라고도 하죠. 크니까. 그래서 가야금이 아까 법금에서부터 산조 가야금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렇게 작은 거, 큰 법금에서 그 법금은 지금 이 산조 가야금이나 검은고 같은 경우에는 뒷판이 밤나무, 앞에는 오동나무 해서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가 말하는 전통 법금은 통나무, 오동 통나무를 반쪽에서 팠어요. 그 오동나무를 그냥 팠어요. 칼로. 그래서 그게 통오동나무를 파서 만든 게 법금인데 그 후에 이렇게 개량된 악기들이 나왔죠. 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궁궐에서 썼던 뒤에 이렇게 다리가 있고 해서 이걸 놓고 아쟁을 그 대나무 개나리 활대죠. 개나리 그 가지 그게 말리면 속이 비거든요. 안에가. 그래서 그 개나리 활대에다 송진을 묻혀서 이 아쟁을 긁었죠. 이렇게. 그 차련악기죠. 차련악기. 그랬는데 이걸 쓰다 보니 궁중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민속악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커요. 크고 불편해. 간격도 넓기 때문에 그 후에 산조 아쟁이라는 이렇게 자그마한 악기를 또 개발이 된 거예요. 개량이 됐죠. 그래서 판도 더블로 겹판으로 올리고 좀 작게 그리고 산조 빠른 음악을 연주하기 좋게끔 개량이 된 거죠. 그래서 아쟁도 대쟁이 있고 산조 아쟁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보통 이 산조 아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쟁은 궁중악 할 때 뭐 토종만방지곡이나 뭐 영산에서 궁중악 할 때 맨 앞자리에 이렇게 딱 악사들이 뒤에 쭉 있어도 대쟁이 앞에 앉아서 개나리 활대로 긁죠. 굵은 저음을.
그것이 이제 이 악기입니다. 아쟁. 다음에 이 산조 아쟁은 개나리 활대로 긁는다기보다는 요즘 이렇게 말총을 만들어서 이걸로 아쟁을 긁죠. 이렇게. 예. 뭐 여기가 둥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첼로 활대를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 첼로 활대 쓰기 전에 쓰는 전통 활대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쟁을 하죠. 긁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그죠? 어루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어루는 아니죠. 이건 우리나라 해금이죠. 해금. 예. 이 해금만 얘기를 해드려도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루랑은 그 혼동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어루를 갖고 저한테 왔어요. 배우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루는 제가 안 가르친다고 했는데 생긴 거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악기죠. 아까 얘기했듯이 해금은 1톤, 공중에 줄이 2개가 달라당 떠 있습니다. 이 줄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이올린 같이 뒤에 뒷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주자가 자기가 이 줄을 누름으로써 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음을 모르고서는 음을 못 만들어내겠죠. 공중에 두 줄만 달라당 떠 있고, 다음에 이 활대는 이 두 줄 사이에 유현과 대연인데 요 두 줄 사이에 말총, 말꼬리 털이죠. 요거를 끼워서 줄 사이에 끼워서 줄이 안쪽에 갔다가 바깥쪽에 갔다가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줄을 긁죠. 그리고 활대가 이렇게 그 팽팽한 게 아니고 흐느적흐느적해요. 이제 활대가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죠. 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장력을 줘서 이렇게 팽팽하게 당깁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아니면 이게 흐느적하죠. 그죠? 예. 서양의 그 어루나 다른 나라에 가도 이렇게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는 코코넛이 나오는 나라는 여기다가 통 대신에, 울림통 대신에 코코넛을 낀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나무를 이렇게 꽂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줄짜리 이 악기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신비로움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거 깜깽이 아니야, 그죠? 옛날에 그 거린들이 옆구리에다 그걸 차고서 그지 깜깽이 같이 구걸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야 이놈아 그 그지 깜깽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긁는 그지 깜깽이 소리도 있지만 음악계 궁중 임금님 앞에서 불렀을 때 연주했던 이런 우리의 해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해금은 해족, 저 티베트 지방 몽고 거기서 해족이 썼던 악기가 중국을 통해서 그 실크로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후에 붙여진 이름이 해족이 썼다고 해서 해금이라고 이름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악기는 아니지만 향화된 거죠. 향화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교가 인도에서 그 실달타부터 불교가 나왔지만 결국 부처의 상을 보면, 우리가 볼 때 돌부처를 보면 이거는 통일신라 때 부처, 이거는 백제의 부처. 우리가 그 석상 부처의 모양만 보더라도 저게 특징이 어느 시대 때 불상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 불상을, 그게 이제 우리화된 거죠. 향화화됐죠. 그런 식으로 악기도 지금 그 외국에서 들어왔다가 우리 거화된 것들이 많죠. 뭐 제가 고려 시대 때, 고려 예종 때 들어왔던 그 대성악, 중국 송나라, 그때 들어온 악기들이 참 많아요. 그게 고려 때, 그러니까 1100년 때 들어왔던 악기가 우리나라에서 연주가 되면서 향화된 거죠. 우리 거화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피리도 마찬가지. 피리도
저쪽에서 그 중국 쪽 몽고 지방에서 들어왔다가 이게 향화돼서 우리화돼서 향피리가 된 거죠. 그래서 당피리는 물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따로 있고요. 이런 식으로 태평소 마찬가지, 그죠? 소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중국하고 우리하고는요. 하지만 생김새는 비슷해요. 붓는 방법은 달라요. 모양도 달라졌어요. 조롱목도 걔는 없어요. 해금도 이제 우리화, 향화가 됐어요. 우리 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입죽이라고 그러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거 그 입죽도 대나무를 쓰죠. 서 있는 대나무다 입죽. 그리고 아카케몸에 보면 이 입죽 끄트머리에 대나무 뿌리가 그냥 막 이렇게 머리카락 같이 막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잔뿌리를 다 쳐버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뿌리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대나무 뿌리 부분이에요. 여기가 대나무가 이렇게 자랐겠죠. 근데 그걸 다 쳐버리고 입죽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입죽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냥 나무를 깎아서 입죽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주화라고 그래서 단단한 나무를 써요. 줄을 조리게. 그다음에 해금의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산성이라고 그 소리를 산성 요 두 줄을 잡아매는 요 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 줄이 요거를 매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 얘 그 산성을 잘못 묶으면 해금 소리가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와요. 물론 밑에 있는 원산도 마찬가지지만 요 그 브릿지라고 그러죠. 그 바이올린에 우리는 요 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산이 줄을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요 같은 거 할 때 큰 음악을 할 때는 이 원산을 복판으로 옮겨서 음량을 높이고 아까 같이 방중악을 할 때는 위로 올려서 음량을 줄이죠. 근데 원산은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브릿지는. 그리고 밑에 있는 감잡이는 요 줄을 또 잡아 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해금에는 여러 가지 그 기능이 많이 있지만 일단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줄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악기죠. 이렇게 그 소리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잡느냐에 따라서 같은 소리지만 여기서 나는 소리가 이 소리가 이만큼 올라가서 누르면 또 그 소리가 나겠죠. 그죠? 줄을 눌렀으니까 내려가서도 이 소리를 찾으려면 이건 안 눌렀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연주법 중에 여간법이냐 경환법이냐 그런 종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악기는 바이올린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바이올린 갖고 우리나라 뭐 산조를 연주하겠다. 근데 악기 자체가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어루는 우리는 지금 이게 그 명주실이잖아요. 유해고치실.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00가닥 이상 지금 꼬은 건데 명주 누에고치고 가느다란 실을. 그래서 다 이 명주실로 만든 거예요. 우리 그 줄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25연 계량 가야금은 하프 소리가 됐어요. 25연은. 그래서 좀 속상해져. 우리의 전통 가야금의 그 소리가 아니고 나이롱 소리에 띵까띵까띵까띵까 나는 25연 가야금이 이제 바뀐 거예요. 시절이. 그죠? 마찬가지 이 명주시 무명시를 쓰는데 명주시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악기가 이게 해금이에요. 그리고 연주법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네요. 어루는 쇠줄을 씁니다. 이 줄을. 중국의 악기는 같은 악기였지만 흘러 들어와서 우리 거 향악화가 됐던 우리의 그 악기는 향악기로화 된 것들은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 것처럼. 그래서 줄도 서양의 원래 중국은 지금도 쇠줄을 쓰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간법을 써요. 있는 소리 그대로 경환법이죠. 소리 그대로 그냥 나는 거예요. 누르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연이 들어가는 거죠. 요소니. 그래서 같은 소리지만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흔드는 요소는 있는 거죠. 우리의 음악은 특성은 특히나 이 해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러니까
약장사, 길거리에 약 파시는 분들, 뭐 거린들이 할 때는 흉내를 많이 냈다고 그래요. 음악보다는. 그래서 새소리, 무슨 뭐 소 우는 소리 이런 그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돼가는 것 같은데요. 요게 한 가지 더 할게요. 조금만 더. 지금 여기 보시는 거 이거 저금통 같이 생겼죠. 요렇게. 근데 이게 저금통, 벙어리 저금통 같이 생긴 게 아니고 원래는 그 뚝배기 같이 생긴 거예요. 이게 훈이라고 그러는데 훈. 뚝배기 같이 동그랗게 돼갖고 그 도자기로 만든 거죠. 흙으로 고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 누렁 색깔이 나는 요거는 좀 개량이 된 거예요. 요것도요. 예쁘게 그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빛나는 약도 칠하고. 그래서 요거는 훈입니다. 예. 이렇게 이거는 그 문묘제례약, 공자의 제사를 드리는 성균관에서 드리는 문묘제례약 석전제 때 이제 이 훈 연주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뚝배기 같이 생긴 건데 아까 많은 악기들이 개량됐듯이 훈도 이제는 이렇게 예쁘게 개량이 돼서 요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국립국악원에서는 전통 훈을 그냥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여담이지만 LA에 있는 어느 옛날에 그 식당에서 커다란 그 뷔페 식당이었는데 그 광고 방송이 나왔어요. 라디오 방송에. 근데 그 배경음악으로 식당 커다란 뷔페 식당 광고인데 이 훈소리가 나오는 문묘 제례악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저런 아니 그 식당에서 배경음악이 나오는데 제사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저건 좀 거슬린다. 하필이면 제사음악을 식당에서 광고음악으로 나올까? 그때 그 소리가 바로 이게 섞인 그 문묘제례악 음악이 나오더라고.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식당이 지금은 라티노 뷔페 식당으로 바뀌었어요. 네. 자, 이렇게 제가 뭐 두서없이 그냥 막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악기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짧은 시간에 많은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심도 있게 깊이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 제 말도 굉장히 많이 빨라졌었고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와, 우리 여러분 보셨죠? 우리 김지영 회장님의 오늘 한국의 전통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1시간 넘게 하는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제가 모르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배우고 싶은데 다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아까 태평소가 그 날라리라고 했는데 그 날라리가 그 요즘 말하는 그 날라리랑 똑같은 건가요? 그 젊은 사람들 너 날라리 같아 하는 그거랑 같은 의미인지. 뭐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있을까요? 소리가 날아다니니까. 내가 아까 그 얘기 듣고 그거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그 소리를 저게 탔고요. 이제 실내에서 아까 소리가 컸죠. 네네. 실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야외에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리 6.25 때 그래서 6.25 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내려올 때 이거 불고 내려왔어요. 소냐 불고 내려왔어요. 이거 하고 꽹가리 치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불렀던 비슷한 의미가 있기도 하겠구나, 그죠? 이 동네방네로 날아다녔죠 소리가. 감사합니다. 또 아까 해금이 거지 깽깽이 같다는 소리 듣고 그 소리가 또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는 소리구나 하고 또 새로운 것도 알게 됐고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더 많은 걸 다음에 한번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전통악기가 이렇게 많은 그냥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에 다 장인의 손길이 들어가 있고 정말 심도 있게 만든 거라를
만든 거라는 걸 제가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국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도 우리 이 LA에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주의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강의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2022년 여러분 2월의 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월 8일 화요일 6시고요. 요즘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한때 잔잔해지나 했더니만 다시 또 오미크론 또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자꾸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의학 박사님을 모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현명한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제이스론 한의학 박사님과 함께 우리 한번 심유있게 2월 강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2월 달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